자, 2교시입니다. 여기 다음 장 내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 풀어볼까요? 작년에 배운 적이 있는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게 못 고르겠네. 다 비슷해 보여요. 13번 13번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도 끝났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정적부 관련 내용들인데, 특히 작년도에도 이제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많이 나왔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둘러싸인 게 보이잖아요. 딱 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특히 넓이를 구할 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정적분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뀔 때는 따로따로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 문제 하나 볼게요. 나머지는 너무 심플해서. 자, 얘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건 그려보세요. 자, 오랜만에 복습. 얘는 주기가 얼마죠? 여기 주기가 파이예요. 2x라서. 제가 0부터 파이까지라면 한 주기만. 한 주기를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파이입니다. 여기는 대칭성 2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X축 이랑 둘러싸인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근데 혹시 이거 되게 넓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겠죠. 자, 이 넓이 구하신 다음에 조비하시면 돼요. 다시 이 넓이 구할 건데, 이 넓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아마 이제 외운 친구들은 X축 위에 있으면 그냥 이 함수대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X축 아래를 구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 구해보시면 적분. 이 정도는 치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죠. 제 계산해 보시면 2분의 파이가 얼마지? 갑자기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1 되는 거네. 빼기 코사인 0이 1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넓이가 1입니다. 이 넓이까지 구해야 되니까 최종 정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151쪽은 방학 때랑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X축 말고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사실 뭐 여기가 시험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152쪽입니다. 여기도 작년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x축이 아니라 뭐 곡선 두 개랑 둘러싸인 것도 구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또 뭐 해볼까? 비슷한데 그래도 마지막 거 합시다. 25번. 비슷하게 고르기 힘들다. 자, 25번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꼭 x축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어떤 함수든 간에 공식은 똑같거든.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는 겁니다. 자, 풀어볼 시간 계산해야 되니까 한 1분 40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셨나요? 자, 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보고 싶어요, 어딘지. 자, 먼저 무리함수입니다. 자, 고1 때 배우고요. 이 친구는 출발점이라고 해서 2,0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모양이죠. 그 다음 이 친구 그릴 차례밍인데 얘가 이제 1차 함수죠.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양인데 사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위치 관계를 좀 아시는, 위치 관계를 뭐 이런 식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봐. 이런 식은 될까 안 될까? 일단 이런 식은 안 될 것 같죠? 일단 뭔가 이러면 이걸 해봤자 여러분 이게 x축이잖아. 이러면 이제 닫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닫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아닌데 한 점 만나는지 두 점 만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럴 때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어차피 연립해야 돼. 연립하겠습니다. 연립해서 어차피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구하다 보면 이거 알 수 있겠죠. 가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잠깐 쓸게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양쪽에 2 곱하고요. 자, 양쪽을 제곱하겠습니다. 분배까지 할게요. 전개하겠습니다. 얘 반대편 2항에 보시면 0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뭔지 알겠다. 얘 무슨 위치 관계야? x가 한 개 나왔단 말은 딱 방금 석준이 말대로 접하면 이런 관계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한 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교점의 x 값이 얼마나 얘기고?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넓이 구할게요. 인테그랄. 자, 어디부터냐면, 자, 어디부터요? 1부터. 이게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네. 1부터 3까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랜만인데 하나 전략이 있네, 아이디어가. 이게 약간, 너네 지금 이 넓이 구하는 거 알지? 이거 지금 1부터 3까지라고 쓴다고 전략을 쓴 건가? 하나 아이디어? 그 예를 봐봐. 우리 작년에 나온 적 있잖아. 이거 직접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자, 둘 다 보이죠? 얘를 첫 번째 풀이. 이 주어진 넓이를 직접 구하려면요. 이게 하나 주의할 게 1부터 3으로 바로 가시면 안 돼요. 가운데 어디에서?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 돼요. 2에서 한번. 1부터 2 따로, 2부터 3 따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2를 중심으로 앞뒤에 뭐가 바뀌어? 그 함수 둘러싸인 함수식이 바뀌어요. 다시 1부터 2까지는 누구랑 누구야? 요 1차 함수랑 누구랑이야? x축이잖아. 1부터 2까지를 따로따로 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거 따로 써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뭐 쓰면 돼? 요 1차 함수랑 무리함수거든요.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건 가능한데 처음부터 1부터 3 가시면 안 돼요. 빼기.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와요. 직접 푸는 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할 때는 항상 마음가짐을 좀 다른 풀이 없나 조금 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그림을 표현하려면 이 넓이에서 뭐 빼주는 거야? 이거 반달 모양 빼주는 거죠. 이렇게 반달 모양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넓이 두고 할게요. 자, 이 넓이는 1차 함수 이렇게 쓰면 이게 혹시 이 넓이인 거 아시겠어요? 이 넓이. 이 넓이에서 빼기 뭐 빼죠? 인테그랄 뭐부터 뭐? 3 여기는 무리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푸는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구할 건지 이렇게 뺄 건지 너희가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아무튼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아시겠죠?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153쪽은 저희가 아마 교과서라든가 또 볼 일이 있는 여기에 넓이 관련 유형 문제 몇 가지만 좀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오랜만에 제가 26번 문제에다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 자, 이 문제에 제가 어딘가에 밑줄을 그을 건데 자, 어디에 밑줄? 뭐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을 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혹시 이 문제는 풀이 전략이 뭔지 기억나세요? 이 문장이 딱 나오면요 실제로 넓이를 구해서 갔다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결론을 암기하세요. 자, 결론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쩌면 자 여기를 제가 처음이라고 할까요? 처음이 0이죠. 처음부터 우리 원래라면 끝까지 한 번에 하면 돼야 안 돼? 원래는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위아래가 바뀌면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근데 이 경우는 끝까지. 다시 어쩌면 제가 쓰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접근을 할 겁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그리고 자 여기 두 함수식을요 어떻게 뺄까요? 이 빼는 방향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함수 두 개를 아무렇게나 빼시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빼세요. 왜? 어차피 이 친구 결론이 얼마라는 식이야. 이게 0이다 하고 결론은 이렇게씩 세우면 항상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봐봐, 너네가 왜 보통 보통 넓이 구할 때 왜 한 번에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부호가 바뀌어요. 봐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됐잖아. 자,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구하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얘가 더 위에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부호가 뭐가 나와? 이 부분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빼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문제가 이거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면서요. 그럼 두 개를 더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증명도 한 적 있지만 일단 오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자 외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접근하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빼서 0 나올 거니까 뺀 게 0이다. 그럼 식 세워서 얘 푸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27번 문제 뭐 그냥 뭐 외워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유형 문제가 맞으니까 한번 이해도 해보시고 그냥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27번입니다. 아마 좀 자세한 문제는 뭐 교과서라든가 수능 특강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자, 27번입니다. 시간 지납니다. 1분 20초. 계산까지 보세요. 자,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또 읽어보시면 플러스 사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원아, 요거 식 한번 도와줄래?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여기에 식 무엇을 해볼까요? 그쵸? 이번 문제는 자, 요 함수 하나처럼 보이지만 매번 말해서 여기 X축도 함수예요. 여기 Y는 0이잖아. 빼도 티가 안 난 거야 지금. 빼보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항상 얼마라고?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혹시 K가 얼마 났어요? 9.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29번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또 유명한 문제 중에서 뭐 관련 문제 있는 줄 아세요? 위에 읽어보시면 갑자기 웬 역함수예요. 또 유명한 궁합이 있어. 크게 두 가지 용인가 혹시? 그럼 혹시 이게 이제 기억나요? 여기에 이제 나뭇잎 문제라 불리는 문제, 이 문제야. 나뭇잎 문제. 그게 하나 더 있잖아. 그 무슨 유형인 줄 아세요? 어딘가에 떼가지고 어디에 여기 딱 붙였을 때 이렇게 좀 예뻐지는 뭐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나뭇잎 문제만 소개가 되고 있고 역시나 제가 29번 문제로 간단하게 시범 보이고 한번 더 해볼게요. 얘 읽어보시면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나와. 주어진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풀란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그 소리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fx 무리함수거든. 얘 그려보시면 자, 꼭지점이 여기고 출발점 이런 느낌의 모양이에요. 현재 fx입니다. fx.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해야 돼. 얘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그치. 우리가 아는 상식이 있어. 뭐냐면 얘는요, 얘네 들으면 항상 그래프상에서 가운데 누구? 이 친구. 요 y는 x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가 뭔지 몰라도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인 거지. 그럼 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해야 돼. 자, 요 둘러싸인 넓이가 지금 여기야, 여기. 제가 나뭇잎 문제라고 부르는데 얘 혹시 전략 기억나시나요? 자, 어떻게 하죠?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자, 어디? 원래 함수랑 누구랑? 어차피 얘네 둘이가 둘러싸인 게 여기잖아. 여기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 혹시 가연아, 이거에 몇 배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거를 2배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요? 대칭이잖아. 똑같겠죠. 뭐 그런 식의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요거 중에 연립을 하려면 여기 만나는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이 교점도 얘랑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상식이야. 아시겠죠? 얘네들 연립하시면 제곱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값 1이네요. 1. 그럼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시간 한 번 더 여기 몇 배 하자고? 곱하기 얼마? 2배 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겠죠? 그 밑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30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고 30번 문제. 자, 혹시나 정답까지 한번 내보세요. 정답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정확하게 기억하면 뭐 언제 나와도 여러분들 두고두고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말라는 거지. 자, 1분 30초면 되겠죠 뭐. 그 아까 말한 떼에서 붙이기 문제는 일단 이 책은 없고요. 뭐 다른 책에는 보통 나옵니다. 떼에서 붙이는 문제. 거의 다 했네 이제. 오늘 끝내드릴 테니까 아마 그 수요일부터는 교과서 아마 학교에서 하고 있을 건데 저희도 빨리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복습부터는 더 빨리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제 질문을 좀 위주로 받을게요. 제가 수표도 있던 걸 제외하고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막상 이게 또 돼요. 뭐 계산만 했지만 이런 유형들도 그냥 잘 풀어서 교과서 하고 수특하고 아마 이번에도 더 모의고사 들어갈 것 같으니까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가볼까요? 자, 이번 문제 원래는 얘랑 gx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해했으면 얘랑 하지 말고 얘랑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에서 이제 2배 할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연립해서 만나는 교점부터 알아오셔야 돼요. 연립하시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맞나요? 이렇게 두 개가 되네요. 그 다음 제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누가 더 위일까 봤더니 아마 이게 더 위겠죠. 모양을 보시면
위에 거에서 빼기 아래 거를 하시면 그 나뭇잎 모양 절반, 현재 여기 절반이 나온 거예요. 현재 요거의 2배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풀어보시면 정답 나온 거 있을까요? 아니, 9분의 1 나왔으면 잘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끝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이제 혹시나 부피까지 하고 또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부피까지 하고. 자, 이제 우리가 넓이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부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방학 때 말한 적 있지만, 자, 이제 약간 이제 어쩌면 주입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여기에 이제 부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위에 써 있는 거 한 번 더 암기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자, 부피 구하는 공식. 은요, 인테그랄. 자,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얘들 역시나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써 있을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말로 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되고, 이 자리를 약간 이제 이해도 하시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 SX가 뭐냐면 위에 써있죠? 이 자리는 한번 쓸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피라는 게 있으면, 자, 단면이 뭐냐면 얘를 칼로 딱 자르면 어떤 면이 생겨요. 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야. 다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상식으로 아시면 좋다는 게 뭐냐면, 어쩌면 이제 제가 그 방학 때 했던 말을 한 번 더 해볼까? 너네 여담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아까 전부터 우리 이 넓이 구해봤었지. 어쩌면 y는 x제곱과 x축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다들 넓이 구할 줄 알죠. 넓이. 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거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 이 내용도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너네가 자 이거 제가 한번 그려보시면 현재 원하는 게 이 넓이 이 넓이. 너네 혹시 여기 있는 x제곱을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세요? 길이라고. 너네가 봐봐 여기 함수값이야 함수값. 너네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y값이 3이면요 요 길이가 얼마나 되지? 길이가 너네 여기 y값이 3이야. 함수값이 3이면 요 길이가 얼마나 되게요? 아니 우리가 어쩌면요 이 함수값을 써줄 거거든. 우리가 아는 함수값이라는 거를 다르게 보자면 길이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로의 길이로. 아까 저희 넓이 구할 때 세로의 길이로 갔잖아. 세로의 길이. 그럼 어떻게 얘를 생각하고 얘는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 넓이란 게 원래 뭐냐면 이런 길이들을 다 모은 게 넓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넓이란 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수학에서 적분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쫙 모은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래서 넓이란 게 길이들을 모아놓은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자면 너네 이제 부피라는 거지. 부피. 이 부피는요 뭐를 모아놓은 건 줄 아세요? 제가 방학 때 기억났다. 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학 때 이거 좋다. 면이죠. 하나씩 싸우면 이거 지금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부피가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넓이를 적분한 게 부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이제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딱히 뭐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35문제 사실은 뭐 이렇게 대놓고 나올 거 많아. 대놓고 그냥 이제 여러분 눈치껏 그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준아 미안해. 와우 제가 연필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부피라는 내용이 잠깐 소개가 잠깐. 중요도로 치면 별로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덥구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세요. 자, 한번 책 세워볼까요? 자, 혹시 승아야. 자, 부피 구하는 시간 한번 도와줄래? 자, 인테그랄. 자, 여기에 뭐 쓸까요? 이번 문제는 맨 앞에 구간이 나와 있잖아. 여기 뭐 이거겠죠, 뭐. 자, 여기에 어떤 식 쓴다고? 여기 있는 단면의 넓이가 대놓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문제 컨셉을 미리 말해줄게요. 이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기본 문제야.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 자, 써보세요. 여기는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구간을 그냥 안 줘요. 경우에 따라. 두 번째, 여기 있는 넓이를 또 그냥 안 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그냥 안 주는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35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수학 컨셉은 그렇잖아. 이걸 그냥 주면 좀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너네가 조금 상황을 이해해서 뭐 구간이라던가 이런 단면의 넓이를 알아보세요. 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35번 문제입니다. 자, 식만 빠르게 세워볼 거예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제가 문제 푸는 동안 제가 한번 그림으로 잠깐 묘사해봤어요. 어떤 용기가 있는데, 뭐 이런 백장입니다. 자, 용기가 있는데, 물을 부으면, 일단은 자,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이 깊이에 따라 넓이가 바뀌는 상황이라 약간 요런 느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일반적인 뭐 원기둥 이런 것들은 넓이가 안 바뀌잖아. 근데 지금 이번 문제는 뭔가 넓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 x에 따라서 이런 상황인데, 자, 어쩌면 이번 넓이 나와 있지. 이게 단면의 넓이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번 문제 뭐가 안 나와 있다고? 뭔가 직접적으로? 자, 우리 이제 그쵸, 부피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또 필요한 게 있잖아. 여기가 약간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방금 전과 비교하시면.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모래 깊이가 8cm일 때 이 말 보이세요? 그럼 혹시 이 말 가지고 지원아,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럼 혹시 이거인 거 아시겠어요? 이번 문제가 어쩌면 0 안 넣었을 때부터 파이 이만큼을 내가 쌓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넓이를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구간 같은 것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 물론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장 이 155쪽이 꽤나 또 이제 유명했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 4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말 그림으로 나와요. 어떤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뭔가 그림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근데 뭔가 느낌이 와. 이번에 안 하고 뭔가 다 못해서 뒷부분 좀 빠질 것 같긴 한데 아마 빠진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알면 좋긴 한데 뭐 딱히 몰라도 막 큰 건 없는. 자, 40번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번 문제는 좀 사실 구간은 약간 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단면의 넓이 같은 것도 그냥 안 주는 문제가 있어요. 단면의 넓이를 네가 알아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뭐 이렇게 식만 하나 새로 보는 거니까 바로 갈까요? 혹시 이 문제 여러분들 일단은 상황 이해했어요? 여기 지금 보라색인가? 자,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게 단면을 하나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쭉 쌓아서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혹시 이거 가연아 부피 한번 구해 볼 건데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 구간이랑 넓이랑. 혹시 이 구간은 어디부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티가 나지. 이게 뭐 약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티가 나긴 해요. 0부터까지. 근데 이번 문제가 이 단면적인 넓이가 대놓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자는 단면이 일단은 항상 무슨 모양이야? 여기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야. 즉 너네한테 이제 구해오라고 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한 별의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대신 혹시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면 한 별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거 채희야 이거 한 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혹시 이 y 값이 한 별의 길이인 거 아세요? 왜요? 방금 더 말한 것 같잖아. 너네 지금 이거 잘 봐야 돼. x축, y축이지. 어쩌면 지금 요 점, 요 꼭지점이 현재 여기를 여러분들이 x라고 치면 얘 지금 y 값이 딱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요 y 값이 오늘 매번 나오는데 요 y 값이 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x가 x일 때 y 값이 a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한 별이니까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식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왼쪽에 있는 38, 39 문제는요. 비슷한데 무슨 도형이죠? 단면이 무슨 삼각형이래? 너네 혹시 수학 상식인데 정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아세요? 원래는 기본 전략이 피타고라스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많이 나올 거니까 특히 정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식 하나 오랜만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긴 할 거예요. 자, 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억나는 친구. 4분의 루트 3 a 제곱. 요 a는 한 별의 길이에요. 여기에 이제 피타고라스로 만든 식인데 하나 외우시면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까지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장 반 남았거든.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 52분인데 정답까지 시겠습니다. 쉬었다가 아마 남은 시간 한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30분. 넉넉하게 30분. 더 빨리 끝날 건데 뒤에 위치랑 그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혹은 아까 뭐 채점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여기까지가 미적분입니다. 네. 아 양이 많아.